2011년 3월 24일 대한민국의 세 번째 이지스 구축함 서해 류성룡함의 진수식이 있었다. 대한민국 해군 이지스 구축함 서해 류성룡함 진수식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다 위의 절대자, 신의 방패, KDX-3 이지스 구축함. 대한민국은 이로써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이 포함된 막강한 위력의 해상기동부대를 보유하게 됐다. 꿈의 군함, 이지스 구축함의 위력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 그 안에 감춰진 과학의 세계를 탐험해본다. 대한민국의 바다를 책임지는 해상기동부대. 해상기동부대는 보통 전방 접촉 해역에서 경계 전력으로 투입되는 고속정, 대공, 대함, 대잠전을 수행하는 호위함과 초계함, 그리고 전체 기동전단의 주력 전투함인 구축함으로 구성된다. 구축함은 영어로 디스트로이어, 글자 그대로 대함, 대잠, 대공 등 다방면의 공격 능력을 가진 군함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최초의 구축함은 1998년 취역한 3,200톤급 방개토 대왕함으로 KDX 한국형 구축함 사업의 첫 번째 결실이었다. 한 단계 더 진화한 한국형 구축함 KDX-2는 전자파, 적외선, 소음 노출이 감소되어 적으로부터 쉽게 탐지되지 않는 우리나라 최초의 스텔스 구축함으로 생존 능력이 한층 더 강화됐다. KDX-2는 충무공 이순신함을 시작으로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우리 선원들을 구출한 아덴만 여명작전의 핵심, 최영함 등이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해군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 최강, 꿈의 구축함이라 불리는 이지스 구축함 KDX-3를 도입하기로 결정한다. 함정을 확보하는 데는 길게는 15년 정도의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지스 구축함 마찬가지로 소요 제기에서부터 실전에 배치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꿈의 구축함이라 불리는 이지스함은 지금부터 16년 전인 1995년에 무기체계 발전 추세와 미래전 양상 등을 고려하여 소요가 반영되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이지스 구축함을 도입하기 위해 이렇듯 노력하는 이유는 뭘까? 도대체 이지스함에는 어떤 최첨단 무기체계, 방어체계, 전투체계들이 숨어있는 걸까? 이지스함이 지닌 위력을 이해하려면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에 있었던 한 전투부터 살펴봐야 한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해전 역사의 길이 남을 기이하고 놀라운 전투가 하나 있었다. 1944년 10월 필리핀 인근 엥가노 해역. 세계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함인 72,800톤의 야마토급 일본 전함 무사시오는 소규모 미군 함대와 접전을 벌인다. 모두가 세계 최대, 세계 최강의 전함 무사시가 승리할 거라 믿었다. 하지만 무사시는 미 해군의 공중 공격에 너무나 어이없게 무너지고 만다. 아무리 강력하고 거대한 전함일지라도 대공 방어 능력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단 걸 모두가 절감하게 된 사건이었다. 전함을 공중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세계 각국이
이 문제를 놓고 고심한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이지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가 딸인 아테네에게 준 방패로 최강의 방어 능력을 상징한다. 이지스 체계는 1983년 미국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전함을 하늘의 위협으로부터 지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투 명령, 교전 상황을 통합하는 획기적인 전투 체계로 인류가 만든 것 중 가장 완벽하고 정교한 최강의 무기 체계로 꼽힌다. 일본, 스페인, 노르웨이 등이 앞다투어 이지스 체계를 도입했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5번째로 이지스함 보유국이 되었다. (2008년) 취역한 7,600톤급 세종대왕함이 우리나라 최초의 이지스 구축함. KDX-3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은 이지스 레이더와 함께 한국형 무기체계, 한국형 최첨단 스텔스 기능도 보유하고 있다. 이지스함 도입을 결정한 지 13년 만에 이뤄낸 피와 땀의 결실인 세종대왕함. 이로써 대한민국 해상기동부대의 위상은 한 차원 더 높아지게 됐다. 세종대왕함은 대한민국 해군의 첫 번째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이지스 구축함은 해군 전력의 핵심 전력이고 그중 핵심 장비인 스파이레이더를 이용 천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 추적할 수 있고 20개 이상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대전 정성을